안녕하세요. All About China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마윈 때리기 알리바바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자 신문을 발췌해봤습니다. 중국 공산당 마윈 때리기 지속 엔투그룹 100기 들어 중당국에 찍힌 알리바바 개미들 울고 싶어라. 최근 엔투그룹 상장 취소에 대한 한국 기사들의 헤드라인입니다. 이 기사들의 제목만 보면 마윈의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 발언 때문에 알리바바의 비즈니스가 큰 위협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사에 적혀있던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규제 일지 타임라인인데요. 2020년 10월 24일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공개 연설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의 중국어 원본을 봤습니다. 마윈이 중국에는 근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중국 금융기관은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선진 금융기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왕치상 국가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등 고위급 관료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그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마윈 연설을 보고 마윈이 작정하고 준비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설 뒤 11월 2일 금융당국이 마윈과 면담을 진행했고 11월 3일 알리바바 산하의 엔투그룹 IPO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면담을 통해 12월 28일 엔투그룹 금융지주사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마치 마윈의 비판 발언 때문에 금융당국이 화가 나서 알리바바를 때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타임라인을 앞으로 더 당겨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숨은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반독점법 내용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내용도 추가했는데요. 11월 10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법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즉 알리바바 반독점법 조사는 마윈의 비판 발언 때문에 중국 당국이 보복성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인지한 중국 당국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2020년 초부터 만들었습니다. 마윈의 발언이 조사의 트리거가 되었을 수는 있겠죠. 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알리바바 반독점법과 엔투그룹 금융지주사 전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알리바바와 엔투그룹의 비즈니스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알리바바는 엔투그룹의 최대 주주입니다. 알리바바가 33%, 마윈이 8.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알리바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오바오, 티몰,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회사입니다. 엔투그룹은 예전에 사명이 엔트파이낸셜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리바바에 있었던 알리페이가 분할되어 엔트파이낸셜에 들어왔고 소액대출, 펀드, 보험상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명이 엔투그룹으로 바뀌고 금융상품 이외에도 블록체인, AI 등 기술 분야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의 비즈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 또한 다릅니다. 알리바바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조사를 받고 있고 엔투그룹은 금융 서비스를 취급하므로 금융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중국 당국의 입장입니다. 먼저 알리바바 반독점법 조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11월에 발의된 플랫폼 경제 반독점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30페이지 되는 원문을 실제로 읽어보았는데요. 항상 원문을 보고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원문에는 규정 목적 근거, 기본 원칙, 개념, 시장 정의, 독점 형태, 시장 지배력의 정의, 불공정 가격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플랫폼 업체가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통해 양자택일, 가격 후려치기, 담합 등을 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만연해 있던 이런 행위가 위법 행위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의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알리바바가 현재 반독점법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는 이 양자택일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알리바바 이외 진동, 핀도어에 올릴 수 없게 하는 것, 바로 양자택일인데요. 이는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의뢰하고 있는 행위라서 알리바바 이외에도 텐센트, 찡동, 메이토안, 띠디, 콰이쇼, 또인 등 기타 업체들도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1등인 알리바바가 먼저 매를 먹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엔트그룹의 IPO가 연기된 진짜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이슈의 핵심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엔트그룹은 지급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투자, 대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는 중국에서 선두입니다. 자산운용 비즈니스의 머니마켓 펀드는 중국에서 가장 큰 1,730억 달러, 대출은 2,900억 달러, 지불결제 17조 달러, 보험 1억 달러의 시장 규모입니다. 이 중 머니마켓 펀드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JP모건, 피델리티 정부 캐시 리저브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타오바오에서 쇼핑을 하고 남은 돈이 알리페이에 있게 되는데 1위엔부터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이 위어바오 상품이 진짜 큰 인기였는데요. 시중 은행보다 3% 정도 높게 금리를 주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매일 위어바오 투자했냐 안 했냐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IPO 연기의 핵심은 바로 이 소매대출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엔투그룹의 소매대출 규모는 중국의 국영은행인 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을 다 제친 1위입니다. 이미 2조 위안, 한화로 3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2등인 농업은행과의 차이도 13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엔트그룹의 대출 규모가 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트그룹은 핀테크 기업이지 금융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금융회사라면 규제에 따라서 자본금의 4배까지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엔트그룹은 핀테크 기업으로 이 규제를 피해서 자본금의 120배가 넘는 레버리지로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엔트그룹은 자산유동화증권 ABS 방식으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대출 100개를 모아서 이를 ABS로 바꿉니다. 소액대출 하나하나로 따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것도 껴있을 수 있지만 이 100개를 하나로 뭉치면 그 ABS의 신용등급은 올라가게 됩니다. 엔트그룹은 개별 소비자한테는 대출금리 14%를 받고 ABS는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그보다 낮은 금리인 6%로 발행해서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팝니다. 그 차액인 8%를 엔트그룹이 먹게 되는 것인데요. 이 ABS를 다른 금융기관에 팔기도 하지만 이 ABS를 담보로 은행이나 투자기관한테 신규 자금을 대출받기도 합니다. 이 돈으로 또 소액대출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 레버리지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요. 만약 이 ABS에서 디폴트가 나면, 부도가 나면 엔트그룹뿐만 아니라 이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 MBS, 주택담보증권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중국 당국은 금융의 안정성을 당연히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라면 준수해야 할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NPL 비율 등 엔트그룹은 핀테크 기업이라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12월 24일 면담을 통해 중국 당국은 엔트그룹의 수정사항을 지적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인민은행의 판 주총재가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첫째, 지불결제 비즈니스로 돌아가 거래 투명성 개선, 불공정 경쟁을 금지할 것. 둘째, 법률에 따라 개인 신용조사를 운영하고 정보 보호할 것. 셋째, 법규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규제 요건을 엄격하게 이행할 것. 넷째, 건전성 감독 요건 준수할 것. 다섯째, 증권 펀드 사업은 법규에 따라 지배구조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자산 유동화 사업을 수행할 것. 한마디로 금융지주회사로 바꿔서 여태까지 피해가던 규제를 다 준수해라 이것입니다. 이렇듯 엔투그룹 IPO 연기, 알리바바 반독점법 조사가 마윈의 중국 당국 비판 발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함의가 많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사태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